코로나19 확진자가 토요일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역대 가장 많은 900명에 육박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과 영화관 등 16개 시설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지역을 강타해 6개 주에서 80명 넘게 희생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100명이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여성의 가족을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만난 여성의 아버지는 이 끔찍한 범행을 막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물기차가 나뒹굴 정도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 80명 넘게 숨졌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숙 특파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분양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다 낸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방부가 아파트 높이를 문제 삼은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상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받는 게 점점 까다로워지다 보니 올해 받는 게 좋을지 내년이 나을지 고민이 되죠.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대출을 받는 게 낫다는데 그 이유를 전현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호주와 더불어 대중국 안보동맹 오커스의 한 축인 영국이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에 군함 2척을 상시 배치했습니다. 5년 동안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작전을 펼칠 계획인데 이달 말 부산 해군기지에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쿠데타가 오늘로 42년이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쿠데타로 목숨을 잃은 새 장병의 유족들이 느낄 회한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호주 수도 캔버라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모레 시드니에서 열리는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 풍부한 호주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